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양시장 흐름 짚어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매수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보 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오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이 그나마 좀 반등을 좀 했던 모습인데, 네.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내적인 좀 악재가 좀 많이 생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잭슨홀 심포지엄 같은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그 미국 쪽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좀 많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특수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심화된다. 한마디로 주가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것보다도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에 대비해서 내일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분위기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삼성전자 0.72% 그리고 지난주에 주가 부침이 있었던 SK하이닉스가 2.82%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3.85%의 상승세를 보여준 걸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별로 어떤 차별화보다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2,400에서 2,300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떤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는 코스피보다 더 강합니다.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현재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순 매저 800선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총 상위 1위부터 8위까지의 기업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총 상위주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3.3%, 시젠이 5.61%, 알테오진 10.6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로나 재확산에 의한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면은 휴젤이 0.67%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이 1.65%의 하락, 그리고 CJ ENM이 0.67%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어떤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를 등에 업고 지금 800포인트를 회복을 했다라고 코스닥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이슈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쇼크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 혈장치료 긴급 승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요. FDA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혈장치료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혈장 치료에 대해 알려진 것과 잠재적인 위험성보다는 잠재적 혜택이 더 크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 국내에서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방산주가 되겠습니다. 하루 만에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에는 또 북한의 국정 운영 변화 소식 등으로 인해서 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용거래 이용자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국내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향후의 경제 흐름이 한층 불확실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화적인 좀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재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에 약화를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제시했는데 다가오는 27일에는요. 성장률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 성장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관련해서 기사들도 꼼꼼히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 바로 공매 도안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23일 금융투자업계 그리고 정치권에 따르면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 추가 연장이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장 기간은 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출렁이는 증시에 여기에 더불어서 공매도까지 허용이 된다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추가로 확보한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라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최근 증시가 이 주춤하는 가운데서도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이달 초에는 15조 원을 돌파한 이후 일주일 만에요. 16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장세는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하면서 주도주 중심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B2 광풍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증시 하락에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이 또 한 번 다시 통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이슈들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다음 달 15일이면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에 동무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는 연장이 돼야 된다,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붙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봤을 때는 이제 연장 부분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네. 우선 지금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가 이제 공매도 공매도를 금지한 시기였고, 또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면서 이 공매도에 대한 금지 부분의 연장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매도 6개월의 연장이 사실상 확정이죠. 네. 이라는 부분이 좀 분석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라는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가에 떨어지는 부분을 예측하면서 빌리는 거거든요. 네. 말씀 하셨듯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비해서 자금률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어떤 이제 증권사에서 대차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빌리는 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하는 게 이제 공매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말로는 그렇죠. 이제 공매도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해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물을 사고 나머지 부분에 어떤 해지 수단으로 이 공매도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 제가 오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정적인 측면하고 같은 게 거의 모든 전 세계 증시에서 공매도는 거의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 해지 수단으로 특히 외국인 쪽에서 이 해지 수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자금 이탈 우려가 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이제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이 지금 증시가 올라왔을 때 그 기간이 공매도 금지 기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대한 또 개인 지금 동학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어떤 좀 약간의 좀 리스크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이 공매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그림만 볼 거냐, 중장기적인 시장에 대한 그림 볼 거냐 부분을 과연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부분이 좀 중요한데 뭐 하지만 여러 가지 절충안은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뭐 개인들의 어떤 뭐 외국인도 그렇지만은 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수량과 종목들을 세분화하면서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해치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우려는 남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또 개인들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효능이 확인이 되면 혈장 치료제 수입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뭐 녹십자, 레몬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관련주들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왜 이걸 허락했나? 네. 이거 좀 봐야 될 텐데.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 혈장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지난주부터죠. 뭐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허가에 대한 부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도 허가를 많이 하고 이 혈장 치료제도 하기 때문에 이 혈장 치료제가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 혈장 치료제가 백신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장 치료제에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오늘 좀 또 급등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급등도 아닌데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성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관련됐던 뭐 녹십자나 뭐 시노펙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SMF 같은 경우에도 이 혈장 치료제에서 과거부터 좀 해왔거든요. 임상에 대한 부분이 왔기 때문에 네. 결론 제가 항상 이 코로나 이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로 말씀드렸을 때 결국은 이제 실적이 잡혔을 때 이런 주가의 흐름이 펀더멘탈과 좀 엮여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때문에 뭐 진단키트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예전만큼 힘을 못 내고 있어요. 마스크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뭐 이거에 대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더라도 이 코로나 관련주는 예전만큼의 힘은 받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게 좀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코로나19 수혜주들이 힘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오늘도 단기 상승 이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날 방산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주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단기적인 이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슈가 나온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글로벌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방산도 올랐겠죠. 네. 하지만 영향을 안 받았죠. 안 받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에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위임 통치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위임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정권 위임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위임 통치가 됐을 때 악화된다 관계가 이런 것도 이제 뭐 정확한 없으니까 근거가 이 방산주들은 지난주에 약간 하루 동안에 좀 반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이제 북한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네. 커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그리고 경제 지표, 미국의 정치적 상황 이 부분이 더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 또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방산주의 급등 같은 경우에는 급등 때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뭐 북한의 이러한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하루 반짝 상승에 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흐름 전망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주식 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경제 일정들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월요일이 돼서 시장 흐름들에 대한 동향들, 특히 이제 확진자 수가 그래도 코로나19 관련된 쪽에 두려움이 생각보다 좀 줄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일단 300명대 이상에서의 변화만 좀 잦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변화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또 이번 주도 중요한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살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이제 미국의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격차가 바이든 후보와 최근의 지표를 보게 되면 7.8% 정도로 좁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쪽에서 공세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빠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각종 또 어느 정도의 대선을 위한 어떤 카드가 어떤 쪽으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 계속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TSMC가 대만의 비메모리 관련된 강자죠. 이쪽에서 북미 지역 대상으로 해서 심포지엄이 개최가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동향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 관련된 종목들과 섹터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 밖에 오늘 IDP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는데요.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카드 프린터 관련된 쪽에 대해서 이 공적 신분증을 주력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국내도 물론 최근에 가시게 되면 운전면허증 발급할 때도 바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아마 해외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계속 가세가 되면서 실적이 변하는지 해외 수주가 계속 관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8월 25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중요한 한국의 소비자 동향조사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번 주에 한국과 미국 모두 다 발표가 된다는 점 눈여겨보시는데 특히 최근에 나왔던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의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 나왔던 때의 흐름들과 이 회복하는 추세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쯤이면은 그래도 금융위기에 대한 충격을 바로 벗어났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리고 또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은 이게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의 소비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 4개월째 지나가고 있는 상황과 함께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한 1, 2개월 뒤 안에 빠르게 100대 안으로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 흐름들인데 하지만 그때와 좀 상황이 다르죠. 코로나19는 아무래도 인간의 심리와 그리고 또 소비 생활 여러 가지 부분에 다 미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빠르게 안정서회로 들어오면서 100대 이상으로 들어오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을 좀 더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8월 25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또 웹젠의 R2M이라고 하는 또 기대작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웹젠의 주가를 끌고 왔던 대표적인 기대감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공개가 되고 사전 예약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던 만큼 실적이 오히려 어떤 일평균 매출의 흐름들이 확인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동향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공개가 되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도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영향을 받았던 3월달 이후부터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70대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개월째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또 하나 소비 심리에 대해서 미국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또 이번에 어떤 우리나라식으로는 재난지원금, 이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통과가 확인이 돼야 어느 정도 소비 심리가 확인이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전은 일단 논의가 되고 있는 부양책의 통과와 함께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날 또 독일의 8월 IFO 기업 환경 지수,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아직까지 재유행이 코로나19가 이어지는 가운데 크게 반전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죠. 전자 어떤 IT 기기나 그리고 가전 쪽을 판매하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호조가 되고 판매 품목이 가전 쪽은 잘 나간다라는 쪽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어딜까요? 네, LG전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봤었죠. LG전자의 추이도 같이 여기서 나오는 지표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8월 26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7월 무역 수지나 교육 조건 그리고 한국의 기업 실사 경기 실사 지수인 BS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8월 20일까지 누적 수출이 마이너스 7%대다라고 하게 되면 선방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 걸까요?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확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BSI도 이를 반영하는 정도의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 한번 절벽이 나온 뒤에 빠르게 회복은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좀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비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 쪽으로 봤을 때 미국도 여전히 좀 늦다라는 관점들이 실물 경제는 뚜렷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27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조금 더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방향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날 또 미국에서도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그래서 각종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연사들이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연준 의장이 또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금융수장 그리고 미국의 금융수장이 어떤 식으로 현 경제 상황들을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초점은 많이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후보의 수락 연설을 하면서 또 뭔가 자극적인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다는 쪽에서 주 후반의 동향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7월 공업이익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중국 쪽에 나오는 데이터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절벽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중국이 그러면 왜 증시가 못 가고 있죠? 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뚜렷이 대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추세로는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살펴봐야 될 상황들이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휴레패커드 갭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소매 관련된 유통 쪽에서 갭의 실적 흐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8월 28일 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첨생법이죠. 관련된 법률이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내일 모레 저희 또 빨간펜 시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관련된 종목과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국제 오토쇼가 열릴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비대면이 대세인 만큼 어떤 기대감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LG전자의 보급형 5G 스마트폰이 이날 출시가 됐는데 관련돼서 최근에 5G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개인소득,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지표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한번 빠르게 좋아졌던 부분들, 특히 이 부분이 개인 소득이죠.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일단 한번 정부의 지원책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점진적으로 또 부진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부분도 절벽이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 확인이 돼야 어느 정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과 함께 소비 지출도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정체가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변화 요인들은 일단 중요한 정부의 지원책들이 확인이 돼야 미국 시장에서도 또 하나의 변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하시면서 지켜봐야 될 지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고요.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의 출렁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증시 일정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2일이 웰크론입니다. 수도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면서 마스크주들 오늘장 동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종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9위의 SK케미칼은 오늘장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위의 오텍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음압 구급차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압 특수 구급차를 제작하고 있는 오텍이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7위 S맥은 혈장치료제 관련주로서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의 셀트리온은 2% 가까운 오름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5위는 녹십자, 4위는 ECS, 3위는 유니슨, 2위는 LG 디스플레이, 1위는 카카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5위부터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녹십자입니다. 혈장치료제 관련주들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녹십자는 장 초반 급등을 했고 지금은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녹십자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고 가겠습니다. 녹십자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등 한번 안 주고 내리막이네. 시초가에 산 사람들 어쩌냐. 혈장 승인 이슈는 그렇다 치고 독감 시즌 얼마 안 남았다. 얘네가 1등이다. 기다려. 오늘 21선까지 올까요?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하한가 찍을 기세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독감 시즌이 얼마 안 남았고 녹십자가 1등이다. 기다려라. 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셨는데요. 녹십자 좀 주가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제가 혈장치료제 대장주가 사실은 녹십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지금 뭐 독감도 독감이지만 녹십자는 이제 백신에서 대한민국 넘버1이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이제 15만 원이었던 제가 한 2달 전이었는데 벌써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목표가 30만 원 말씀드렸는데 30만 원 딱 찍었네요. 31만 7천 원인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각한데 미국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어쨌든 현실 가능한 것은 혈장치료제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독감 백신과 그다음에 또 혈장치료제 이슈까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투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기대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시글에서 투자자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독감 백신 이슈도 있고 또 혈장치료제 이슈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다음 게시글은 오늘 21선까지 올까요? 지금 상황 보아하니까 하한가를 찍을 기세다라고 하셨는데 하한가는 아니겠죠, 설마. 전문가님 21선까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21선 기준으로 하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26만 8천 원 정도가 한 21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하한가를 오게 되면 아마 뭐 기관이든 외국이든 다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21선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8만 한 3천 원, 그 부분이 지지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상향 충분히 기대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적다. 28만 3천 원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ECS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 관련 주죠.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에서 좀 풀린 그런 상황인데요. 자, ECS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고 가겠습니다. ECS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CS에 대한 의견입니다. 5,720원에 다시 올라탔다. 다시 한번 가자. 4,800원에서 잡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 중 금방 내려올 것 같은데 얼른 와라. 3단계 격상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어여들 탈출해라고 이분은 좀 다르게 보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은 4,800원까지 내려오면 잡을 거다. 입 벌리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내려올까요? ECS도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한번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저점이 5,020원인데 ECS는 좀 특이했던 것이 사실 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제 상한가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인데 오랫동안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불꽃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려오는 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4,800원까지 내려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은 좀 부정적이에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얼른 탈출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 의견이신 거죠. 사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3단계 격상이라는 네, 또 키워드가 있는 것 그쵸. 같은데 많이 무섭습니다. 사실 맞아요.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두각을 받고 있고요. 탈출보다는 아직은 좀 더 관망의 관점에서 좀 더 흐름성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하는 태도가 좋겠다라고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유니슨이 나흘째 올라가면서 50일 추신 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슨은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전 스탑 하겠습니다. 유니슨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정부에서 엄청 밀어주네. 석 달 안에 목표가 10,000원 보면 될까요? 힘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님들 얼마까지 버틸 예정임? 동전주일 때부터 버텼다. 이제 시작인데 다들 멀리 봅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정부에서 엄청 밀어준다. 석 달 안에 목표가 10,000원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글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 지금 두 가지 네. 밀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저는 계속해서 꿈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특히 유니슨 같은 경우는 57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3,290원, 6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고요. 저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전환사채를 14채 정도 발행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000원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0,000원까지 보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한 번에 보면은 얼마까지 버틸 예정이냐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동전주일 때부터 버텼다. 다들 멀리 봅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까지 그러면 전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운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본질적 가치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투심이라든지 어떤 자금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어떤 매도 사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요즘은 자금으로 가다 보니까 네. 좀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운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유니슨 확인을 하셨고요.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오늘장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OLED 판매가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고요. 기존의 수익원이었던 LCD 패널 가격도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자, 이 종목은 그러면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고 가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연장 확정의 하반기 섹터가 OLED다. 이제 올라갈 때가 온 듯 2배 이상 가보자. 좀 더 올라가다가 16,000원 밑에서 조정 줄까요? 지금이라도 일단 사놔야 하나? 역시 주식은 어려워. 원래 목표가 14,000원 예상했는데 그냥 돌파하네. 워낙 바닥이라 그런지 올라오는 것도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하반기 섹터는 OLED다. 2배 이상 가보자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십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뭐 LG의 아픈 손가락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원래 이게 아픈 손가락이 나면 이제 또 착한 손가락이 되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사실은 뼈 아픈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직원 감축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광저우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부터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중국한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도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종목이 많이 좋아져서 간다라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현금 유동성으로 인해서 두각을 받게 되면 많이 가는 장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차트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2배 이상도 뭐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2배 이상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올라가다가 16,000원 밑에서 조정을 줄까요? 지금이라도 일단 사놔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 보세요?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다소 아쉬운 편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000원 이하부터는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은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탄력성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탄력성 측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빠른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신 전략은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네, 14,000원 밑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1위 종목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38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자, 카카오는 더 갈까요, 전문가님? 네, 고 가겠습니다. 네, 카카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래량이 영 안 따라준다. 오늘 멀리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오늘이 바로 카카오 40만 원 가는 날 맞나요? 2020년 최대 후에 연초에 카카오를 사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거래량이 영 안 따라준다. 이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거래량은 이 종목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한 45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벌써 38만 원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종목은 고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45만 원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래량을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5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거래량은 크게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카카오 40만 원 가는 날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와, 이걸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40만 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오늘 한 38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38만 원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8만 원 안착은 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당장 뭐 40만 원 터치하기는 좀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 게시글도 볼까요? 2020년 최대 후에는 연초에 카카오를 사지 않았나.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도 근데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자, 이 카카오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2배 이상을 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조금 늦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기대 수익률 45만 원이면은 한 15% 먹자고 주식을 스트레스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 스트레스는 조금 아깝다. 있는 분들이 즐기는 자리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목표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이 지금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그 정도 수익률을 위해서 지금 자리에 들어가기는 또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잘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이어서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또 핫한 종목 중에 LG 디스플레이가 있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랑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저평가, 초저평가 수혜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이제 비아트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또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갤럭시 지금 노트 20인 나왔거든요. 많은 또 신제품들에 대한 OLED향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아트론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열 처리 장치를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더 고해상도가 되고 제품이 복잡해질수록 열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니즈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OLED향 매출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있고 든든한 고객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요 고객사를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BOE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BOE가 또 굉장히 핫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굉장히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트론의 공식은 LG 디스플레이가 가면 나도 간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상승과 함께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차트 바닥주들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차트 바닥이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없으면 그 종목은 다시 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고객사가 BOE향인데 BOE향 매출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올 7월에만 해도 약 945억입니다. 매출 계약 체결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대비 벌써 189% 정도를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향 매출이 기대가 되는 만큼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성장성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LG 하게 되면 떠오르는 업체가 하나 생각이 날 텐데 사실 삼성과 어떤 경쟁사에 있는 업체가 애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단순히 삼성에만 부품을 맡기지 않고 LG 쪽에도 부품을 맡겼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폰 향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향에 대한 기대치도 비아트론까지도 약수 효과로 기대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아트론이 다른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혼자 급락을 해가지고 아직도 큰 상승을 못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인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하반기부터 본격화 기대가 되면서 오히려 우상향 기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매수 단가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매수 단가는 뭐 현재 가격 괜찮습니다. 8,600원 매수 사인 드렸었는데 8,600-700원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량 거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후에 거래량 없는 하락은 재반등이다라는 공식과도 맞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000원인데 종목이 차트 바닥에 있다는 부분을 이제 좀 주목해 보시면서 특히 이제 주봉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보신다면은 조금 더 유용한 투자 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비아트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반기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고 아까 차트를 보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닥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없는 자리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